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30일 오전 경제뉴스. 1. 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불료소득세까지 추적, 과세.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2. 국적항공사 중 노선 잇따라 운항 중단. 아시아나는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고 모두 28개 중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인천, 산야, 대구, 장자재, 대구, 연기 등 3개 노선 운항을 3월 28일까지 중단합니다. 모두 6개 중국 노선을 운항 중인 티웨이 항공은 지난 21일 인천, 우한 노선 신규 취항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LCC들은 또 기존 중국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 노선에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삼성전기 작년 실적 부진 올해 5G 전장으로 만회. 삼성전기는 지난해 수익성 악화 주범인 스마트폰 메인기판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자동차 전장 MLCC 부문을 확대합니다. 5G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은 물론 인공지능, IoT 확대와 맞물려 IT 부품 수요 증가로 MLCC, 고성능 카메라 모듈 등 삼성전기 주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5G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용 MLCC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4. 증권사들 알펠로트, 왜 KRS 자금 회수하는다. 증권사들이 알펠로트 자산운용회 사모펀드에서는 당장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는 이 같은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최근 환매 중단 논란이 불거진 알펠로트 자산운용의 경우 자금 회수 계획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5.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1.50에서 1.75%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1.50에서 1.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6. 경기지역 1월 소비심리 개선, 경제상황인식 좋아져.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9일 발표한 1월 경기지역 소비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2포인트, 오른 104.6을 나타냈습니다. 6개월과 비교해 현재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형편 CSI는 94로 전달보다 동일했으나 6개월 후 전망을 나타내는 생활형편 전망 CSI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CSI는 79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 CSI도 5포인트 올랐다. 취업기회 전망 CSI 역시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88을 기록했습니다. 7. 현대제철 지난해 영업이익 67.7% 감소. 현대제철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2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0조 5,126억 원, 영업이익은 67.7% 줄어든 3,313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3분기에는 341억 원, 2018년 4분기에는 2,5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8. 세탁부터 건조까지 올인원 삼성전자 그랑데 AI 출시. 삼성전자가 사용 습관에 맞춰 세탁과 건조를 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세탁기, 건조기, 삼성 그랑데 AI를 29일 출시했습니다. 세탁기 컨트롤 패널에서 건조기까지 조작 가능한 올인원 컨트롤과 세탁 코스에 맞는 건조 코스를 자동으로 연동해주는 AI 코스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AI 건조기는
국내 최대 용량의 컴프레서와 열 교환기를 탑재하여 건조 시간이 약 30%나 빨라져 셔츠 코스 기준으로 셔츠 한 장을 세탁해서 건조까지 하는데 36분이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고령화 저성장 때문에 인구 이동도 둔화, 47년 만에 최저. 지난해 국내 읍면동 경계를 넘는 거주지 이동이 1972년 이후 가장 뜸했습니다. 서울 인구는 30년째 순유출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인구 유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발생한 시도는 서울, 대구, 부산 등 12개 시도였습니다.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1990년부터 30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DLF 3차 제재심 오늘 개최, CEO 운명 결정된다. 금감원 DLF 제재심은 30일 오후 2시부터 K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재심의를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6일 첫 번째 제재심에선 KB 하나은행 측의 소명이 이뤄졌고 22일 재심의에선 우리은행의 소명이 진행된 만큼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위원들 간 협의가 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가능하면 세 번째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0일 반도체 경기 풀린다. 제조업 체감 경기 상승.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에 따르면 1월 제조업 업황 B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오른 76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 중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업황 BI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I는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 업황이 악화되면서 1월 전산업 업황 B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2. 현대차, 벤츠, 포드 15개 차종, 35,868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익 판매한 CA220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일본 다카타사가 제조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13. 올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빅3 표준 개발 주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산업의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빅3 분야에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15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 간 융합이란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의 개발 표준화 활동을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보는 새로운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며 표준 관련 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협업과 상생의 자세로 뭉쳐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한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미 보스턴에 답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보스턴 같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클러스터 주변 우수, 대학, 병원, 기업 유치, 인수, 합병 제도 개선 등 벤처기업 민간 투자, 활성화, 병원, 연구 결과의 사업화, 지원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보스턴 클러스터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투자 회수가 쉽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보스턴이 위치한 매사추세츠주의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4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IPO, M&A 등 다양한 투자 회수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오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